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조언자가 되어드릴 TV 멘토링 톡톡의 김영입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행복이 커지고요. 행복이 커지는 만큼 아픔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사랑은 시소 같은 게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과 아픔 중 어느 감정을 더 크게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아픔을 더 많이 느끼고 계신다면 아래에 ARS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는 TV 멘토링 톡톡. 오늘 그 첫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연애 고민을 해결하는 러브와 인생 고민을 들어보는 라이프 스타일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연애 고민을 해결하는 코너 러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선생님, 연애 고민 상담을 맡아주실 러브 캠퍼스의 민동범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녀 사이의 사랑 고민을 이제 선생님과 함께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사랑, 연애 이야기, 러브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남자친구와 문제 때문에 전화를 드렸어요. 아, 남자친구 고민 때문에 전화를 주셨군요.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이신 건가요? 네,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네. 그 남자친구의 과거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요. 아, 네. 예전부터, 이제 사귀기 전부터 허물없이 이제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오빠 네. 여자친구도 알고, 뭐,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이라서 그런지 좀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전화 주신 분께서는 지금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데요. 선생님, 이런 과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과거만큼 정말 복잡하고 네,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짜증나는 일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자가 생각하는 과거와 남자가 생각하는 과거가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요. 네. 제가 전화 주신 분께 뭔가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과거 문제라고 하니까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과거 문제가 신경이 쓰이시는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 미니홈피를 또 방문했는데요. 네. 그 방문했다 보니까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에 대한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뭐 방명록에 뭐 서로 사랑해 이런 애정 표현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잘 어울린다? 예쁘게 사귀고 있네 이런 말들도 적어놓고요. 원래 제 남자친구가 헤어진 여자친구랑 관계를 되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편인데요. 네. 방명록은 뭐 몇 년 전이라서 그런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물론 오빠를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신경을 못 썼나 보다 하면서도 넘기려고 하는데 네.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자친구분과 좀 이제 상의를 좀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예전에 방명록이나 그런 걸로 괜히 사생활 침해하고 막 이런 여자친구처럼 보일까봐 말을 아예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빠가 괜히 저 싫다고 하면은 너무 슬퍼질 것 같아가지고. 네. 마음고생이 굉장히 좀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평소에 남자친구와는 서로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하시는 편인가요? 예전에 오빠랑 동생 사이로 지낼 때는 제가 편하게 그냥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사귀기로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괜히 조심스럽고 해서 말을 잘 못하게 됐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남자친구랑 사귈 때는 정말 이제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네. 그때는 그 남자친구가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것 같다고 그게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왠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사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꺼려지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평소에 그 남자친구분께서는 좀 다정다감하게 잘해주시는 편인지. 네, 오빠가 되게 다정다감하고 저도 많이 좋아해주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주위 친구들도 되게 잘 챙겨준 남자친구라고 많이 말을 해요.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가요? 뭐 사랑이 깊다 보면은 그 오빠분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전화 주신 분께서는 약간 성격이 약간 좀 소극적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한 편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친구들은 되게 이제
제가 막 되게 심각한 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있으면 친구들은 아 별거 아니야 그냥 넘겨라고 하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네. 뭐 제가 뭐 물건 사거나 할 때도 뭐 실용성이나 가격 막 이런 거 많이 이제 따져보고서 구매하는 편이고요. 네. 많이 예민하신 것 같은데요? 아 예민한가요? 네. 그럼 혹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시면서 네.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네. 꼭 그거를 가져야지만 이제 뭔가 속이 풀린달까? 네, 그런 네. 편이었어요? 꼭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 네.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나 뭐 갖고 싶은 거 그리고 목표를 세워놓으면은 그거 꼭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네. 보통 저를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욕심이 많다고도 하는데 저는 또 이제 제가 해야 한다고 마음먹은 일은 꼭 해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군요.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네. 연애 경험이 몇 회나 되시나요? 좀 민망한데 그거 말씀드려야 돼요? 네, 솔직하게 이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것도 굉장히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네, 중요한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만난 남자친구가 네. 두 번째 남자친구예요. 두 번째요? 네. 네. 두 번째 남자친구.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독특하신 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누구나 애인의 과거 흔적이라든지 뭐 연락이라든지 뭐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누구나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누구나 이제 신경이 쓰일 텐데, 지금 전화 주신 분과 같이 약간 좀 예민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유욕이 좀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보다 신경을 더 많이 쓰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그 이유는, 한번 이게 자기 거라는 그 뭔가 인식이 들기 시작하면은 어떠한 누구라도 자기 가족이 될지 뭐 친동생이 될지 친한 친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떠한 누구라도 그 자기 물건에 손을 대게 되면은 굉장히 네. 불쾌한 감정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마 남자친구의 과거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연애도 이제 많이 안 해보셨다 보니까 더 신경이 쓰이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타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해결이,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과거 흔적에 대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끝까지 마음이 신경이 쓰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분명히 해결을 하셔야 돼요. 해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두게 되면은 이게 두고 진짜 나중에 결혼해서까지도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신경이 쓰이다 보면은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되게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니까 네. 분명히 이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네. 지금 신경 쓰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미니 홈피에 방명록 흔적 네. 그것들을 이제 남자친구분과 솔직하게 이렇게 털어놓는 그런 기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얘기를 하실 때 다짜고짜 그냥 이거 봤는데 되게 기분이 나빠. 이거 좀 지워줘,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좀 강하게 가지 마시고, 약간은 이제 우연인 것처럼, 네. 우연찮게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좀 놀랬다. 네. 내 마음이 굉장히 놀라고, 나도 별로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네. 내가 오빠를 너무 이제 사랑하다 보니까 네.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계속 쓰일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반대로 오빠도 똑같은 입장이면은 기분이 좀 좋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네, 얘기를 네, 네. 하시면서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계속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는 좀 이제 배려를 해서 이거는 서로가 없애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약간 좀 네. 정중하면서도 진심을 보이는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해결해 나가면은 남자친구분도 아무래도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게 네네.
이제 잘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솔직하게 대화를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민 좀 해결되셨나요? 지금 저희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 아래 ARS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나요? 예,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여자친구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이신 건가요? 예, 저는 20대 후반 평범한 직장인이고, 네. 제 여자친구는 저랑 동갑인데요. 네. 여자친구를 만나고 한 2년 정도 됐는데, 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선 금전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계속 네. 만남을 이어가도 되는지 고민이 돼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여자친구분과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예. 선생님, 근데 금전적인 문제는 네. 누구라도 곤란한 문제지 않을까요? 아, 네, 진짜 금전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네. 네. 참 어렵죠. 네, 아무래도 그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네. 직장인 분들도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야기 꺼내기도 굉장히 힘들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기 네. 어려운 고민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상담자분께 조금 더 여쭤볼게요.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일을 하고 수입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데이트할 때마다 제가 돈을 거의 다 쓰는 편이에요. 네. 근데 저랑 여자친구 사는 지역이 달라서 네, 네. 차로 가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그래서 기름값부터 해서 데이트할 때 밥 먹고 영화 보고 네. 술 한잔 마시는 것까지 다 네. 제가 이제 써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고. 한 번 만나러 가면 못해도 2, 30만 원은 2, 30만 쓰는 것 원. 같습니다. 와.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갈 수 없으니까 여자친구한테 제가 있는 곳으로 좀 와달라 이러면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남자인 제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 사실 그때는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남자라도 좀 기분이 좀,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하루 한 번 쓰시는데 2, 30만 원? 이게 작은 돈도 아닌데, 네. 이게 그렇다고 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데, 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부담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셨나요? 오기 싫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니까 가야죠. 근데 네. 앞으로 미래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네. 이해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제가 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한 달에 이것저것 다 더하면 200만 원 정도 버는데 네. 여자친구 몇 번 만나면 제 생활비조차 정말 빠듯한 겁니다. 어, 예. 네. 그래도 그때는 제가 돈 관리를 했던 터라 내 여자를 위한 투자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제 월급을 다 관리를 해주시는데 이것저것 눈치가 보이니까 너무 힘드네요. 네. 뭔가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네요. 네. 혹시 이 사실은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사실 이 부분을 여자친구분도 좀 알고 계시나요? 예, 제 생활조차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예, 지금 우리가 만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냐. 네. 우리가 앞으로 사랑을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냐. 네. 그랬더니 여자친구도 알겠다면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길래 네. 그래도 얘가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고맙더라고요. 네. 예, 그러다가 몇 달 후에 여자친구가 직장을 구했는데 마침 제가 사는 지역인 거예요. 네. 이제 거리도 가까우니까 부담 없이 자주 올 수 있고 여자친구도 수입이 생기니까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네. 말씀만 들어보면 굉장히 좀 일이 좀 잘 풀린 것 같으신데, 네. 네. 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셨나요? 저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여자친구가 일한 지 몇 달 되더니 자기 윗사람이 자기랑 너무 안 맞는다고 네. 월급이 너무 작다고 어렵게 구한 직장을 그냥 그만둘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그땐 제 여자친구가 좀 너무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때 이후부터 좀 갈등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좀, 그렇네요. 예. 네.
이 상황 자체가 네, 어떻게 굉장히 힘들게 구한 직장을 그렇게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네. 보면은 그렇게 올바른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갈등이 시작되신 거죠? 처음에 여자친구한테 그냥 당분간 좀 집에 쉬면서 네. 다른 직장을 구해보자고 그래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여자친구가 예술 쪽 분야를 전공하다 보니까 아, 네. 관련 직장 구하기가 다른 직장보다 몇 배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자친구는 점점 이제 취직을 포기하다시피 했고 네. 몇 달간 그냥 폐인처럼 집에만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이요? 예. 여자친구가 일을 안 했으니까 모아둔 돈도 없고 네. 또 부모님께 손 벌릴 입장도 못 되니까 결국 또 제가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저도 벌이가 좋지 않고 네네네. 정말 이것 때문에 요즘 잠도 못 자고 미치겠습니다. 아, 네. 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 결혼을 이게 확정하신 것도 아닌데 지금 이런 뭔가 문제는 굉장히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그 뭐 약혼이랄까 아니면은 뭐 결혼할 때 잡았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이제 책임이 확실하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여자친구분이 확실하게 이제 이제 나랑 정말 결혼할 사람이니까 네. 이런저런 내가 지금 뭐 힘들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이제 뭐 거기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네.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가지고 이제 네. 희생하시는 게 좀 크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네. 이제 만약에인데 이제 경제적으로 계속 힘들어지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트러블 때문에 이제 뭐 헤어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 네네네. 투자는 다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뭐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다 달라. 네. 그것도 이게 뭔가 웃긴 상황이 네,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벌이가 이제 고정적이신 부분이신데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네네. 확실하게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왜냐면은 만약에 진짜 그래도 내가 여자친구분을 사랑해서 이거는 네. 그래도 희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 네네. 그러실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하게 내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고 내가 지금 이게 우리가 쓰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네. 내가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자친구분에게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여자친구분도 내 남자친구가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겠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뭔가 조금 더 서로가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이게 뭐 힘드니까 이제 지원해지기가 좀 힘드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은 얘기를 분명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런 이게 자기가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은 서로가 기대하는 게 굉장히 다르게 되거든요. 네. 네. 그 여자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많이 오래 만나서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말이 듣는 거하고 실제 상황하고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그냥 그렇겠거니 하지만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좋은 뭔가 결과, 네, 알게 되게 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먼저 이제 할 것인지 지원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안 할 것인지 네. 거기부터 이제 결정을 하시고요. 네. 결정을 하셨다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 내가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네, 아니면은 네, 지원을 네. 못 할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놓으신 다음에 네. 많은 상의를 통해서 이제 관계를 만남을 지속하다 보면은 지금 같이 이제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은
회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번에도 솔직하게 말을 이제 네, 하고 네, 네, 네. 서로 이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저희가 고민 상담 있으신 분들 지금 아래 ARS로 전화 상담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TV 멘토링 톡톡에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는 잠시 후 인생 고민을 들어보는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인생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고민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시간인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주실 선생님은 열애장명원의 천세연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될 텐데요. 선생님과 함께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들의 생활 속의 이야기, 라이프 스타일 토크 시간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먼저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요즘 배우자 운이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배우자 문제 때문에 전화를 주셨다고요? 네, 선생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본인 생년월일하고 시 좀 불러주시고요.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같이 좀 불러주셔도 됩니다. 네, 네. 저는 78년 네, 1월 30일 낮 12시입니다. 네. 본인 것만 보시면 되나요? 아니요. 제 밑에 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네, 좀, 80년생이고요. 네, 10월 26일, 네, 낮 1시입니다. 네. 예, 두 남자분이신데 지금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네. 제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래서 혹시 장가를 갈 수 있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고요. 네, 또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데, 네. 보통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많이 좀 네. 심각한 상태신가 보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남자분 걸 먼저 좀 보겠는데요. 직장운은 참 잘 들어와 있는 사주신데, 네. 우리가 뭐 남자 사주를 처음 볼 때 우리가 그 직장운을 제일 먼저 봅니다. 네. 예, 일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운은 튼튼하게 잘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 이제 눈에 보이는 게 2월 달에 이 사주가 지금 흑기운을 타고 나셨는데, 굉장히 좀 조한 사주입니다. 열기가 많으셔갖고, 강력하게 그 물기운을 좀 필요로 하는 사주신데, 사실 물이라는 건 저한테, 본인한테 그 여자에 관련된 그 자리거든요. 근데 본인한테 지금 물기운이 없다 보니까 사실 좋은 여자분을 만나기도 사실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여자가 사실 나타나도 네. 이 사람 눈에는 늘 2% 부족한 여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혼이 조금 성사되기가 조금 힘이 들 것 같은데 여태 아직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셨어요? 나이는 참 많이 드셨는데 좀 마음이 좀 그렇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거나 이 무죄 사주들은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죄라는 얘기는. 그래서 좋은 여자분이 들어와도 그 여자분을 그 항상 좀 그 얕보는 어떤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얕본다는 느낌이 좀 강한 느낌이고, 네. 그러니까 늘 내 마음이 좀 안 차다 보니까 금방 좀 이렇게 실증을 많이 내는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아예 연애를 안 해보셨다면 모르겠지만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임신연애는 사실 이 물기운이 본인한테는 그 여자에 관련된 그 운이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는 분명 사람을 만나기는 할 것 같은데 네. 올해를 좀 잘 이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으시고요. 만약에 올해 내년 연달아 지금 계속 여자운이 들어오는데 요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네, 네. 독신으로 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분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요 시기 놓쳐버리면 40대가 넘어가서 다시 여자운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때는 잘 연이 이어지기에 조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임진년은
본인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꼭 그 소개팅이라도 많이 해보시고 주변에서 많이 소개해 주신다 그러면은 많이 좀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네. 하지만 그 여자분한테 결혼을 설령 하더라도 저희 본인 사주가 약간 여자한테는 조금 관심이 아까 제가 뭐 처음에 연애할 때는 굉장히 관심을 보이다가도 결혼을 하게 되면서 조금 무관심해지는 사주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 여자분이 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으신데 꼭 궁합을 보실 때 그 물기운이 좀 많은 여자로 그렇게 결혼을 하면 조금 나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본인이 이 여자분한테는 조금 그 양이 안 차고 2% 부족한 것 같은데 네네. 하나 좋은 건 이분은 장모덕은 굉장히 많으세요. 장가를 가기만 가면 그 네네. 장모가 굉장히 이뻐할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모덕으로 많이 그 결혼 생활 사실은 유지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처갓집 연은 참 좋으신데 제가 봤을 때 금방 실증내는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천성 때문에 좋은 여자분을 놓칠 수 있으니까요. 항상 사람을 볼 때는 외모나 좀 겉모습만 보시지 마시고 네. 조금 더 이제 나이도 지금 많이 드셨는데 좀 그 진실된 마음을 좀 보시고 특히 궁합적으로 뭔가 이렇게 수기운이 조금 많은 여자분을 골라서 가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원래는 어쨌거나 배우자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 원래 조금 노력해 보시고요. 네네. 아까 그리고 남자분 우리 그 남동생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정신분열증을 앓고 계신다고요? 네네. 근데 이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주 여건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지금 10월에 금기운을 타고나신 분입니다. 큰 세부치 기운을 타고나신 분인데 우리가 이 세부치라는 거는 이 재련되지 않은 금이에요. 이분 사주가. 그러니까 금기운 중에서도 음양의 기운 중에서 양의 기운의 어떤 금기운을 타고나신 분인데 이 세부치라는 기운은 사실 불을 굉장히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부치 상태에서는 뭔가 물건이 사실 안 돼, 성물이 안 되죠. 그래서 용광로에 넣어서 그거를 녹여서 뭔가 뭐 부엌칼을 만들든 곡괭이를 만들든 그래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불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은 나한테 출세가 되고 명예가 되고 또 자식도 되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불기운이 필요로 하는 거는 맞는데 이번 사주는 사실 불기운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과하거나 부족한 거는 좀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분은 불기운이 너무 많은 게 지금 문제십니다. 예, 그래서 불기운이 많다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이 불기운이 금을 녹이는데 네. 적당한 그 불기운이 들어와서 녹이는 건 오히려 나를 단련시키기 때문에 좋게 봅니다. 하지만 이분처럼 너무 과하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실 이 금기운에 해당되는 게 우리 오장육부 중에 물론 이 기관지, 폐 뭐 이런 쪽도 되는데 네네. 이 정신, 예, 이 뇌 이런 쪽에 관련된 그 오행이기도 합니다. 기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금이 녹아내린다는 얘기는 정신적으로 뭔가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도 돼요. 네. 그래서 이분 사주는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이라든가 뭐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병을 좀 앓을 수 있는 병이긴 하는데 네네네. 사실 초년 운에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지금 중년으로 넘어오면서 뭔가가 이런 이제 분열증이 좀 심해지신 것 같으세요. 초년엔 괜찮으셨죠? 네. 네. 보니까 초년엔 괜찮은 지금 중년부터 30살 이후부터 지금 이분이 그런 어떤 약간 분열증 증세가 사실 오기 시작하는 것 같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 시기가 사실은 조금 길어질 것 같으세요. 금방 나아질 것 같지는 않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단명하는 사주는 사실은 아니십니다. 이제 정신분열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단명우는 아니신데 네. 지금 이런 우울증 기간에 제가 보기엔 한 5년에서 7년 정도까지는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임진년하고 내후년이 오는 그 갑오년 같은 경우는 이분한테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임진년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 5월달 같은 경우도 그 가족들이 항상 좀 그 관심을 좀 가지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네. 네. 요 중년 기간을 좀 잘 넘기시면 사실 말년은 또 괜찮으세요, 이분이. 근데 어쨌거나 이 중간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겠다는 얘기고 특히 올해하고 내후년은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올해 5월달은 특히 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으십니다. 그리고 분열증 증세를 가지신 분들의 그 특징을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사주를 좀 떠나서 그 해는 괜찮은데 그 달운이 안 좋아서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네. 있으시고요. 또 그날 하루 일진이 나빠서 정말
그 극단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의 사랑과 배려가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의 이유를 정말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시고 네.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행을 조금 많이 다니시는 거 좋으실 것 같고요. 이분 사주는 사실 본인의 어떤 노력, 의지, 모든 사주가 사실은 그 의지, 본인 노력도 참 중요한데 이분 네. 같은 경우는 본인의 노력이나 의지보다는 사실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저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가 지나가는 동안만이라도 가족분들의 어떤 그런 사랑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일수록 좀 액티브한 활동을 좀 하면 좋아요, 사실은. 혹시 네. 이분이 지금 뭔가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아, 예. 안 그래도 요즘 태권도 사범한다고 운동을 배우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쪽 길은 좀 괜찮은가요? 아, 좋죠. 이분 사주가 제가 금기운을 타고 나신 분이라 그랬는데, 그 골격 구조라든가 근골은 굉장히 좀 많이 발달이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몸을 쓰는 일은 굉장히 참 잘 타고나신 분이라 단지 정신세계가 조금 지금 혼란이 좀 온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조용한 어떤 그런 정적인 어떤 활동보다는 뭐 종교생활이라든가 수련을 한다든가 이런 쪽보다는 액티브한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이분한테 굉장히 좀 사실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그 태권도 사범 일을 좀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고 적극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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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인 문제든 동생 문제든 네. 이제 여행을 통해서 가족 간의 네. 사랑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지금 고민이 있으시면 아래 ARS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계속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아, 제가 요즘 다른 분들도 다 똑같겠지만, 네. 지금 현재 이제 이혼도 하고, 네. 혼자 애 둘 키우면서 사는데, 네. 제가 조그만 고깃집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이 좀 잘 되는 편이라, 이제, 일본 쪽으로 해서 체인 사업 권유도 받고 해서, 지금 네. 그걸 해볼까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혼자 하기는 좀 아무래도 이혼한 상태라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지금 도와준다고 같이 해보자고 해서 네. 지금 할까 하는데 잘 될지 두렵기도 하고 또 한 번 이혼한 터라서 이제 네네네. 또 이 사람하고 또 좀 괜찮게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쉽게 결정을 지금 못 내리고 있는데 네네. 좀 답답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지금 옆에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예. 네, 대충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요. 네. 일단 그 본인 생년월일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63년 토끼띠고요. 네. 예, 1월 16일생이고 네. 새벽 4시에 태어났거든요. 네. 아까 그 뭐 체인 사업을 좀 해보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네, 예. 근데 본인 사주가 굉장히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네요. 뭐 아까 이혼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예. 그 남편 운이 조금 나빠서 그러신 것 같으시고요. 네. 사업적인 어떤 그런 기질이라든가 그 머리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사실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2의 창조를 참 잘하시는 분이세요. 이분 사주가. 네. 뭐 김치를 갖다 주면 김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네. 이분 사주가 뭔가 하나를 보고 나서 그거를 다시 탈바꿈해서 제2의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 네. 뭐든 사업을 하시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분은 사실 잘할 수 있는 소질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다재다능하세요. 뭐든지 좀 잘하신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시죠?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뭐 지금 운으로 봤을 때는요. 본인 사주가 사실 원래 겁재운입니다. 겁재라는 거는 내 재물을 겁탈당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겁재운에서는 사실 동업이라든가 사업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 조금 우리가 피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인 사주가 특히 좀 기복이 좀 심한 사주세요. 예, 그러니까 좀, 돈을 예. 벌 수 있는 시기와 돈을 못 버는 시기가 굉장히 기복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될 때는 좀 불같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 지금 한 3, 4년 동안은 굉장히 지금 많이 좀 버신 것 같으세요. 네, 지금 너무 잘 돼서. 네, 그렇죠. 지금, 그렇기 예, 때문에 또 주변에. 그런 욕심을 보니까 내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원래 급지의 운이라서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 자체가 본인하고 별로 맞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그 나라 자체도 제가 보기엔 조금 안 맞는 것 같으시고. 네. 그리고 원래는 분명히 재물로 인한 손실. 그러니까 제2의 다른 사람한테 내 걸 빼앗기는 형국이기 때문에 원래는 조금 확장하시는 거는 좀, 예, 자제를 하시고 오히려 축소하는 쪽으로 가셔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운이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한 1, 2년, 제가 보기엔 이 운이 사실 2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조금 참으셨다가요. 다음 기회를 조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아까 그 남자분하고 같이 하신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네. 그것 또한 제가 봤을 때 별로 좋지는 않으실 것 같으세요. 네. 물론 지금 결혼하실 분이시죠, 그분이? 아, 지금 고려 네.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 좀 잘 해주긴 하는데, 네. 한번 이혼한 터라. 네. 근데 본인 사주가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배우자 운은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주가 이 노래 정월달에 그 작은 시냇물 기운을 타고내신 분이신데, 사실 이 물이라는 거는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흘러줘야 되는 기운이기 때문에 네. 좀 지저분한 게 들어왔을 때는 이게 탁수가 돼버리면은 네. 그 기운이 굉장히 좀 약간 합격으로 떨어집니다, 사주가. 근데 이분 사주가 지금 물이 흘러가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약간 탁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그 흙이 들어왔을 때는, 흙이라는 건 이분한테 남자 운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어정쩡하게 들어왔는 흙은 사실 안 들어오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예 이 사주에 흙이 안 들어왔으면 남편 덕이 있었거나 남편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는 사주가 됐을 텐데, 네. 지금 약간 어정쩡하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약간 사주가 좀 잡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남편이 그리고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남편이 금방 좀 무능력하게 돼요, 이분 사주가. 네, 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사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본인 자신이 사실 너무 잘났어요, 이분 사주가. 아. 그러니까 여자분이 너무 잘나다 보니까 네. 그 남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기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죠? 사주를 떠나서도. 근데 이분 사주가 어쨌거나 남편 자리를 자꾸 이렇게 끌어묻는 형이기 때문에 네. 남자분들이 멀쩡하게 그 결혼을 전에는 이렇게 능력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는데 네. 결혼과 동시에 뭔가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분 사주가. 그래서 결혼은 다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 동업하시는 문제도요, 올해 내년만 좀 제외하시고 내후년 운에서는 동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 사주가 그 사업 운은 참 좋으신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 곳에서 오래 하시는 사주는 못 되세요. 그러니까 네. 잘 될 때, 그 한창 그 잘 나갈 때 빨리 파시고 권리금 챙기시고 자리를 이렇게 이전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게 한 2, 3년? 2, 3년 터울로 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자주 좀 바꿔주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귀는 남자하고는 네. 동업은 안 좋다고 하셨는데 계속 사귀어도 괜찮을지. 아, 연인으로 사귀는 거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네. 본인 사주가 굉장히 매력이 많은 사주세요. 네.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사주인데 네. 결혼만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선생님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계속 저희가 아래 ARS 전화로 고민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같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예, 저 딸 때문에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아, 자녀 문제 때문에 전화 주셨군요. 네. 아, 네, 옆에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요. 네. 상담 안녕하세요. 받아보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는 딸이 신혼여행 갔다가요. 딸 네. 때문에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예. 그럼 따님 우선 생일 좀 불러주시겠어요? 아, 네. 우리 딸이 네. 75년생이고 네. 12월 4일이고요. 밤에 네. 12시에 태어났어요. 네. 예, 음력이에요. 네. 조금만 설명을 더 해주시겠어요? 어떤 문제가 네. 있으신지? 네, 저희 네. 딸이 신혼여행 갔다가 네. 저기 이틀 만에 파혼을 하고 왔어요. 아,
근데 그 뒤로는요, 얘가 남자한테 관심도 없고요. 네. 결혼하기도 싫다고 하고, 그 뭐 아예 사람 만나기를 거부하는데요. 걱정이 돼서요, 전화드렸어요. 근데 우리 애가 혼자 살 팔자인가 싶기도 하고, 뭐 아니면 늦게라도 배우자 운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좀 걱정이 좀 많이 되시겠어요. 네, 많이 돼요. 예. 이분 사주가 지금 흑기운을 타고 나오셨는데 겨울에 있는 흑입니다. 근데 동토라 그러죠. 그래서 얼어붙어 있는 흑들은 1차적으로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일단 불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오행의 학문은 계절의 어떤 학문이기, 계절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계절에 어떤 기운을 타고 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본인 사주가 이 겨울에 난 흑이다 보니까 항상 불을 좀 필요로 하는 사주인데, 불은 나한테 이제 공부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잘했을 것 같으세요. 이분 사주가 늘 좀 불을 필요로 하는 사주다 보니까 불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당기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공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잘하신 분이십니다. 네. 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배우자 문제인데 네. 우리가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흑에서는 사실 그 어떤 농작물도 키워내기가 좀 힘들겠죠. 예, 우리가 하지만 겨울 흑이라 해서 농작물을 다 못 키워내는 건 또 아니에요. 네. 이렇게 온실에 넣어서 우리가 불을 떼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불을 녹인 상태에서 뭔가 우리가 또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키워낼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본인 사주에, 이 따님 사주에 네. 불기운이 같이 들어와 줬으면 사실 이 남자 배우자 운이 사실 튼튼했을 겁니다. 이게 흑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따님 사주가 전반적으로 다 얼어붙어 있는 상태세요. 그러면 어떤 농작물을 뿌려도 사실 살아나기가 좀 힘들겠죠. 예. 그 농작물은 말 그대로 내 배우자, 내 남편 자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들어와도 요 시기에서는 그때 결혼 파혼했다는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남자가 들어와도 뭐 그 헤어진 그 남자가 아니다. 다른 분하고 만약에 연이 돼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유지하기가 조금 힘드셨을 것 같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그쪽에 미련은 갖지 마시고 하지만 이제 뭐 사주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사는 건 제가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떨 때 운이 들어올 때 네. 따뜻한 봄운이 오면은 이분이 또 이 녹록하게 흙이 녹아내리면 농작물을 또 심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운이 사실은 내년부터예요. 내년이요? 네, 그래서 원래까지는 이분이 배우자한테, 특히 뭐 남자한테 관심 가질 수가 없죠. 관심이 가져도 사실 연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그 어떤 이성운보다는 활동할 수 있는 운이 더 강하게 들어와 있고요. 활동할게. 네, 그래서 가보년은 가야지만 또 내년 내후년이 이제 그 계속 불운으로 들어갑니다. 새 운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임진년이 이렇게 물이 더 들어오게 되면 안 그래도 얼어붙어 있는 흙에 물을 더 부으면 우리가 더 얼겠죠. 네. 예,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 본인 마음이 더 굳어지고 더 마음의 문을 좀 오히려 닫게끔 하는 운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줘가면서까지 사람을 만나라 뭐 어쩌라 어머님이 굳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실 것 같고요. 원래 오히려 지금 본인한테는 활동할 수 있는 운은 굉장히 또 왕성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원래 약간 이직할 수 있는 운도 있는데 혹시 어떤 쪽에 있어요, 따님이? 예. 지금 우리 딸이요. 네. 초등학교 계약직 선생님으로 네. 저기 선생님으로 있는데 네. 언제쯤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네. 좀 학원을 좀 운영을 해볼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지금 하는 거 계속 할까 아니면 학원직을 좀 사업을 할지도 이렇게 궁금해. 어떤 게 더 나은지. 아, 그래요. 예, 원래 변동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갈등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운이거든요. 근데 본인 사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그 농작물 에 해당되는 게 사실 남자일 수 있지만 본인의 직장도 되거든요. 근데 본인 직장이 그렇게 되면 좋지는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사주도 맞고 아까 제가 본능적으로 이게 불을 당기는 사주기 때문에 공부는 많이 하실 수 있어서 선생님 길로 간 거는 맞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직장운보다는 사실 재운이 더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직장에 뭐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그 자리가 튼튼해서 뭐 지금 학교에 계신다고 했는데 정규직 선생님이 돼서 끝까지 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는 조금 되기가 힘들 것 같으세요. 예, 차라리 직장운보다는 사실 재운이 더 발달된 사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학원 사업이 훨씬 더 이분한테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본인이 자꾸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예, 그렇죠. 갈등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나와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네, 그러면 그 내후년 시점부터는 굉장히 그 재운이 뭐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 학원 사업 쪽으로 저는 추천을 더 해드리고 싶고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따님이 굉장히 인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굉장히 큰 사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내가 돈을 벌자면 그 본인도 물론 노력하고 의지도 중요한데 주변에서 사실은 도와주셔야 돼요. 네, 네, 맞습니다. 돈 벌려면 지금 주변 사람들 때문에 돈을 버는 경우가 네, 많은데 네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주변 분들의 어떤 그런 인덕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갈등하시지 마시고 원래 네. 조금 바꿔서 사업적으로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러브 캠퍼스 민동범 선생님과 열애장명원의 천세훈 선생님과 함께한 TV 멘토링 톡톡.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어떤 고민이든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ARS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TV 멘토링 톡톡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달콤한 카운셀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